네. 네. 지금 기자들 취재 경쟁 이런 얘기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현재 2018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 센터가 네. 킨텍스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3천여 명 정도 있는데요. 네. 사실상 취재 경쟁이라기보다는 모두 다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축제장이에요. 그렇죠. 아니 기자들도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예. 오. 막 신난다, 설렌다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로. 그 프레스 센터를 가면 굿즈들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거든요. 외신 기자들이요? 뭐 외신 뭐 내신 할 거 없이요. 약간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긴장 상태고요. 네. 어제 이제 킨텍스 그로 향하는 길을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네. 그런 설렘 또 두근거림, 그런 게 짜릿함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현장이 있다라는 그 뭐랄까 자부심, 역사적 과도한 현장이니까요. 자부심까지 네. 막 이런 것도 보여요. 역사적 현장에 요 자리에는 전 세계에서 몇 명 못 들어오는데 나도 들어왔다.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어폰 끼시고요. 내가 말을 안 시키기 때문에 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예. 화면을 해서 껴주세요. 평양 주재 기자 혹은 그 북한 쪽 취재 기자도 오는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외신 중에 평양 주재하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평양 주재하는 외신들이 있거든요. AP든가 뭐 거기도 있고. 네. 그 사람들도 지금 킨텍스로 와 있어요? 거기서 와 있는지까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요. 거기는 네. 올 필요는 없죠. 예, 왜요? 거기는 좀 북쪽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모르는 내용을 물어봤군요 지금. 예. 네. 지금 또 PD가 혼자 내부에 있는 지금 사람은 문 대통령님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혼자 또 9시 교통방송을 1분에 판문점에 도착을 아, 하셨습니다. 도착했다. 예. 아, 예. 저 PD가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요. 자기가 손짓만 하면 우리가 저절로 안 하는 줄 아나 봐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아니 자기가 손짓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계속 손짓하고 있어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방송에 방해가 되고 있는. 자 여기서 잠깐만 인터뷰가 있나요? 예. 뭐 많이 만들어놨네요. 예, 예. 잠깐만 인터뷰 아니라는데요. 또 아니라고 사인이. 그러고. 예. 저 사람들이 네. 정말. 그 판문점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지금 보이는데요. 예. 네. 군인이 보이지 않죠. 네. 아 그러네요. 저는 맞아. 이 장면도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예. 오 그러네요. 항상 총 들고 예, 저 건너편에도 마찬가지죠. 군인들이 서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남쪽과 북쪽에 경호원들이 서 있다는 얘기네요. 예,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신분은 알 수 없습니다만 평상복으로 양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예. 있어요. 근데 머리를 봐서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머리를 봐서는 남쪽과 북쪽의 경호원인 것 같습니다. 그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 카메라가 피사체를 이렇게 조준하고 있고요. 어, 남쪽은 모르겠고 북쪽은 그 호위 총국에서 나왔을 겁니다. 아, 호위 그런가요? 총국. 네. 예. 호위 충국이 우리 대통령 경호실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 경호실. 그럼 우리도 대통령 경호실이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는 해병대에서 나왔을까요? 설마? 아니 호위 총국은 군 관리 대상이거든요. 북한의 호위 총국은. 예. 제가 지금 갑자기 또 이어폰이 안 들리고 예. 네. 안 들리네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곧 판문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지금 텔레비전에서 자막들이 좀 뜨고 있네요. 근데 저쪽에 북한에서 저렇게 넘어오는 것은 뭐 저쪽 혹시 가보셨습니까, 위원님은? 저 박사님. 이전에 갔었었죠. 판문점 아니, 안으로 북한도- 저기는 건물은 안 들어가 봤고. 북한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계시는데 유익한 얘기는 박사님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님과 또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궁금한 지점입니다. 자 옥류관 있지 않습니까? 네. 옥류관의 냉면은 온라인 배달해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네. 북한 주민들이 옥류관 냉면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고 있답니다. 원래 그 냉면은 배달 음식으로 옛날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 배달하는 게 이제 자전거 타고 네. 한쪽 손에는 목판 들고 이렇게 하는. 원래 냉면이 배달 음식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식어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냉면 배달부들이 노조도 만들고요. 뭐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빚을 발하시네. 냉면 얘기 나오니까.
근데 그 북한에서도 아마 그 배달하는 게 아직까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에서 그 이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네. 북한의 냉면을 배달해서 먹는 그런 그래요? 사람이 됐어요. 이번에 북한 냉면이 배달돼 가지고 지금 판문점에 점심 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옥류관 냉면의 냉면기와 요리사가 네. 저 직접 북쪽 지역에 이게 네. 밑으로는 내려오지는 못하고 네. 그 북쪽 지역에서 냉면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냉면을 들고 평양에서 바로는 아니고 그렇죠. 북측 쪽 판문 각이나 그렇죠. 이쪽에서 네. 네. 거기서 대구에서 만들어서 남쪽으로 지금 네. 배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만들고 남쪽으로 배달하는 음식을 지금 맞네요. 드시는 거예요. 군사분 계선을 넘는 최초의 평양냉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 이름이 옥류예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이름이 옥류. 그건 옥류고 네. 지금 하영 기자가 역할 하나 했어요. 군사봉계선을 넘는 최초의 냉면이라고. 네. 제 질문은 이겁니다, 박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북한에 이미 그 온라인 주문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냉면을 배달할 수 있다면 남한에서 마이크가 안 돼. 이어폰이 안 돼요. 오늘 사고가 왔네요. 자, 남한에서 냉면을 주문해 먹고 싶거든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뭐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같은 거 있겠죠. 예. 네네. 또는 뭐 여러 가지 법안도 고쳐야 될 텐데 거기 실제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단계를 고쳐야 됩니까? 법 뭘 고쳐야 된다든지. 일단 통신, 통관, 통행이 완료. 3통이 해결돼야죠. 아하. 통신. 통관, 통행이 완료. 그게 3통이 해결돼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삼통 통신. 통신, 통행, 통관, 관세도 관세 없고, 문제가 예, 있겠다,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통행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전화 연락 문제가 없고. 잠깐만요. 지금 판문점 도착했는데 현장음을 지금 라디오로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차가 지금 판문점에 들어왔어요. 차를 지금 주차를 하는 중인 것 같으네요. 현장음을 지금 문재인 현장음을 대통령이 라디오로 내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 차에서 지금 내리고 계시네요. 자, 내리셨네요. 그리고 지금 도착한 현장음이 라디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까지 마이크가 안 들려가지고 몰랐는데 판문점에 도착한 현장음이 지금도 라디오 들으시고 계시죠? 예. 저기서 맞이하나요? 지금 맞이하는 공간은 바깥에서 그 군사분계선 앞에서 같이 악수를 나누면서 맞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저희가 한교육 선생님으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 바로 이어서 10시에 이제 원래 이 시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송정희 아나운서 이 시간. 그런데 한교육 선생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긴급 투입된 전문 아나운서. 어차피 이거 끝나면 이어서 하실 분이거든요. 네. 네. 송정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제가 화면을 잘 봐야 되는데 어쩌면 화면을 제 등 뒤에 두셨어요. 지금 이게 아수라장이니까 대충 알아서 보시고요. 네. 알아서 하는 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교 선생님이 이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희는 방송을 많이 해서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무슨 말인지 본인도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판문각 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곧 출발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판문각과 이제 T1, T2, T3 이렇게 화면에 좀 잡히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두 개 2차로 도로가 놓여 있고요. 예. 전문가는 이렇게 저더러 지금 오늘 해달라는 역할이 화면 구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화면 구현가. 네, 그래서 왜냐면 설명을 좀 운전하면서 못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지금은 자유의 집 전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카페트가 의장대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아마 저기가 동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군요. 예. 저는 한교 선생님이 그 역할을 못 해가지고 제가 긴급히 전문가. 제가 음식 나오면 음식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제가- 냉면 얘기를 돌아갈게요. 저 냉면 네, 궁금하거든요. 삼통이 해결돼야 된다, 박사님. 네.
화면 그만 보시고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다들 화면 보느라고 저도 화면 보고 싶은데. 그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제 결제 방법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북한도 외국 예를 하는 들어서 거고. 저 배달하는 것은 저기서 저 판문점에서 이렇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오지 못한다 하면 첫 번째 그 방법이 있고요. 북한 쪽에서 판문점까지 배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문점에서 다시 그 우리 쪽에 저희 사람이 이제 받아서 다시 이렇게 받는.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어렵게 냉면을 먹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저는 먹어요. 중요한 거는 네. 문제는 그게 가능하려면 네. 일단 그 통행이랑 관 문제 지금 개성공단도 재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조치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져야만이 자유로운 평화협정 관계 맺어지고 평화협정 맺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통관 냉면부터 하면 안 통행이지. 됩니까? 네? 냉면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양국 정상이 냉면부터 하자 그러면 냉면기도 같이 해. 오늘 의지에 이게 꼭 올라가야 돼요. 하나부터 시작하자. 네, 작은 것부터. 냉면부터 하자. 네. 왜냐하면 옥류가 냉면 먹고 싶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저 T1, T2를요 네. 식당으로 만들어서요. 네. 저걸 관광 네. 상품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대박납니다. 환영. 전 세계에서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북한 프랜차이즈 1호점을 판문가게 만들고 배달 시간을 단축시켜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남한으로 쏜다든가. 예. 도보다리도 한번 이렇게 같이 걷고 뭐 거기서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 자전거로 예. 넘어가서 상품화 한다든지 자전거로 그 분계선을 넘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다는 그 애들이 관광 전문 기자. 이 줄을 쭉 서가지고 예. 평양냉면 오늘도 아마 먹을 거거든요. 아니 청와대에서 우리 이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요, 말이죠. 30분 산책할 때 그때 냉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네, 그렇게 합의되면 양 정상이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북한 전문가 냉면 정도는. 냉면 정도. 아니 개성공단 너무 큰 문제고 평화회담 어렵잖아요. 오래 걸리니까 냉면부터. 자, 송정희 아나운서님, 네네네. 설명해 주십시오. 뭐 계속 같은 장면입니다. 자유의 집 전경에 나오고 있고요. 네. 바닥에는 빨간 카페트가 걸려 있고 지금 이제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요. 막판까지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모습 보이고. 의장대는 꼼짝없이 서 있네요. 예. 허리 아프겠네요, 저분들. 예. 자, 다시 돌아와서 냉면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 양국 정상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 북미 회담까지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북미 회담까지는. 킨텍스는 왜 안 가셨습니까, 하영 기자?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기자가 따로 배치가 돼서요. 네. 지금 한겨레 20일, 한겨레 신문에서도 좀 가 있고요. 저는 이제 어제 킨텍스에 가서 관계자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내외신 기자들이 너무 몰려서요. 네. 애초에 만들었던 좌석에 한 2배 가까이를 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3,000석 정도 만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렇진 않고요. 원래는 한 800석 정도 예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앉아서 쓰는 좌석을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배 이상 많은 좌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규모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이쪽 양 끝에 있는 기자들이 네. 그 단상을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축구장 하나 크기거든요. 축구장 2배 크기 늘렸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규모도 늘렸고요. 예, 그런 축구장 상황이 2배 크기.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기대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통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좋을 때 직접 기자들에게 즉석 질문을 받거든요.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오. 질문을 할 기회가 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짜릿하죠. 김정은 저희들은. 위원장이 프레스한테 질문을 받는다 하나라도 예. 그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 양반들. 지금 판문각이 전경으로 보라기고요. 꽃으로 바뀌었네요.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니까. 인상적인 장면이어서. 예. 예. 이 꽃 이름 아십니까? 철쭉 철쭉 아닌가요? 철쭉인가요? 예. 예. 철쭉이 예쁘게 화면에 비춰지고 있고요. 왜 철쭉을 저렇게 전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CNN도 보이고 우리 화면도 철쭉이 보이네요. 철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철쭉 남북한 진달래하고 하면은 김일성이 저기 진달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한참 필 때 봄을 상징하는 그렇죠. 꽃이고. 북한 지금 전문가의 그 해석은 그렇습니다만. 만찬주로 내놓는 것도 이제 두견주거든요. 두견이 그 진달래, 진달래. 네, 두견화라고 그래요. 진달래를. 그러니까 그 두견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본인이 다 했으면서. 이게 두견이가 이제 접동새예요. 접동하고 온다고 해서 보통 그 소리가 우리 민족들한테는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그 새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한없이 기다리고 이렇게 그 진달래 안쪽에 보면 이렇게 빨간 점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게 접동새가 울어서 이렇게 목에서 피가 터져 나와서 이렇게 묻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이산 가족들의 그 한들 이런 것까지 조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화면 새로 나왔어요. 저. 네, 지금 취재 기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 네, 양복 수행원들 같죠. 예, 청와대 관계자도 좀 보이네요. 예. 그 권혁기 춘추관장이 잠깐 보였고요. 아, 그 또 탁현민 전문용어. 행정관 잠깐 탁현민. 모습 보였습니다. 예. 지금 아마도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곳저곳 카메라를 옮겨가면서 한번 시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유의 집 뭐 그 돌 이름 앞에 나무 소나무가요? 보이고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냉면 얘기. 이건 냉면은 양 정상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거 대박 날 거거든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에서 그 옥류 냉면을 먹을 수 있다면 엄청난 주문량이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옥류관 냉면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 한국에 있는 여러 냉면집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이게 하는 배달이죠 배달. 저는 배달 냉면. 배달 냉면으로. 그러니까 그런 맛은 약간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 약간 떨어지겠지만 배달 냉면으로 시켜서 먹을 거. 그리고 상표권은 어떡하나 이제? 상표권 아마도 평화협정 되고 만약에 그 통신 통관 통행되면은 예. 저작권 문제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나왔어요. 김정은 위원장 걸어서 이동할 것. 김정은 위원장이 왔다는 게 아닌데 우리 PD도 흥분해가지고 왔는 줄 알고 자막 보고 펄쩍펄쩍 뛰고 왔다고 좀 보라고. 네네. 아니었어요? 예. 네네. 오늘의 기본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의 집 전경, 예, 계속 빨간 똑같은 카페트. 화면 나오고 예. 있고요. 예. 그 옥류가 전 이제 넥타이를 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곧 한 10분 이내로 만날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 말씀 좀 이제 나누세요. 네. 서로 그러니까 배달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그 음식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음식들이 이렇게 뒤섞이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평양에 있는 그 유명한 냉면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분점을 만들 거고요. 이제 이거와 마찬가지로 남쪽에 지금 서울에서도 냉면 잘한다는 집들이 있잖아요. 이 식당들이 아마 평양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간판을 달 때는 이때는 평양냉면이라고 달지 않고 서울냉면이라고 북한에는? 그죠 달고 이렇게 북한 지역으로 분점을 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남북한의 이때까지 그 분단 이후에 서로 입맛이 달라진 지점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저는 옥류관 냉면을 먹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눈으로 봤을 때 또 저거는 이때까지 내가 먹어본 냉면과는 너무 다른 비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냉면이 뭐가 맛있네 뭐 이러면서 호사가들이 또 한바탕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저는 옥류관 냉면을 먹어봤거든요. 이전에 평양에 갔을 때. 근데 어떠세요? 그때 제 입맛은 별로 안 맞았어요. 왜냐면 우리 평양냉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평양냉면은요. 네. 그 남성들 특히 남성 중에서도 중장년층 네. 입맛이 좀 많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담백한 맛을 예. 좋아하는 분이 좋아하고 여성들은 함흥냉면을 좋아해요. 강렬하고 달달한 함흥냉면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미웠는 줄 알았어요. 미원을 북한에서 만내기라고. 만내기. 예, 예. 만내기. 만내기 넣어요. 그게 만내기 많이 넣은 것 같아서 그 북한- 미지근하고 그래갖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니, 박사님 너무 북한의 조리서들 이런 거 보면 다 만내기가 옥류관 먹어봤는데 맛없다고. 그러니까 입맛이 좀 다 다르니까 너무 유행할 거라고 그러고. 아니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심한. 요즘에 많이 이렇게 마녀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슴슴하다라는 네, 표현을 써가지고요. 네네. 예. 예, 한두 번 먹어서 모른다라는 근데 저 표현이 옥류관 냉면은 슴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겨자, 식초 많이 넣고 이렇게 양념장도 이렇게 같이 조금 넣어서 전에 잠깐 이렇게 사고가 먹는다는 있었습니다. 거죠. 제가 넥타이를 매다가 네.
이 이어폰 줄을 같이 매가지고 돌아가실 뻔했군요. 잠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나중에 방송으로 보시면 예, 어, 너무 웃길 겁니다 아마. 아주 그 예.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옥류관 냉면 별로 맛 없다는 북한. 이거 너무 100%다 좋아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입맛이 다양하니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건 있죠. 온라인에서. 처음 먹었을 때는 또 자, 옥류관 냉면 외에 만약에 직접 경험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장 소식 약간씩 배경에 네. 깔리고 있는 겁니다. 네. 새 울고 있고 네. 그 경험하신 것 중에 이거 나만의 두려우면 이거 히트 칠 것 같다 없어요? 그거 뭐 인조고기죠. 뭐 인조고기요? 북한에서 인조고기 북한은 뭐 이 단백질 콩고기. 콩고기? 지금 콩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콩으로 콩고기. 만든 고기인데 예. 그 중국에서 원래 인조고기 만드는 기계가 들어와서 이 콩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우리 팔잖아요. 그 그렇죠. 콩고기가 그 쫄깃쫄깃하면서도 담백하고 맛있어요. 예, 그 간장에다 이렇게 절여. 우리가 알지 못하 인식하지 못하고 콩고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파는 짜장면 있죠. 그 위에 보면 고기 같은데 아닌 것 같고 하는 약간의 그 큐빅 모양의 것들 있죠. 그게 보통 콩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콩을 가지고 기름을 짜고 난 나머지 그렇죠. 그 대두박이라 그러는데 그 대두박에다가 일정한 압력, 강한 압력을 넣고 이렇게 양념하고. 뽑아내면 꼭 고기의 조직감이나 향 이런 게 질감이나. 이런 게 나요. 그래서 보통 그 채식주의자들이 다이어트 이런 식품으로 거 또. 많이들 먹죠. 예. 그 박사님, 박영자 박사님, 그 통일연구원에서 그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웃긴가요? 아니 제가 좀 성격이 좀 직설적이고 그래서 예, 예. 저는 TV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사고 일어날까 봐. 아니 보통 이제 방송에서 네. 표각 내면 그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맛이 없어요. 뭐 이렇게 입맛이 나는 다양하니까. 나는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드문 케이스거든요. 자, 한 몇 분 이내에 만날 것 같아요. 몇 분 이내에 만나는 순간은 저희가 그냥 라이브 방송을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침묵하고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정상국가 문명국가 뒤에 이제 현장 소리 계속 깔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만나러 가는 것 김정은 같습니다. 나가시네요. 비서실장님 맞이하러 나가고 있고요. 문 대통령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두운 남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셨어요. 저게 보통 이제 취임식 때도 저 차림이셨고, 네. 그래서 초심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 부여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아. 예. 역시 전문가는 다르군요. 예. 조사해봤습니다. 이렇게 떼거리를 걸어가니까 멋있네요.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자유의 집에서 나와서 표정 좋습니다 지금 아주 문재인 대통령 기분 좋아요 보니까. 장관들 때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예. 옆으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보이고요. 예. 강경화 장관도 국방장관도 보이고, 송영무 보이고. 장관도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국방장관한테 제가 관심 장관이라고 제가 했었는데 오늘은 취소할게요 하루만. 정경도 합참의장은 이제 군복을 입으셨네요. 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다 양복 북한에서 입으시고. 내려오는 북한 쪽 인사들하고 1대1 맞춘 지금 그렇죠. 구성이죠. 예. 국정원장도 보이네요. 예. 표정들은 상당히 밝습니다. 특히 임종석 실장님 막 파한 데서 하시네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얼굴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보세요. 걸어가는 장면에 지금 장관들과 떼거리를 걸어가는데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자, 대략 5분 정도 있으면 만날 것 같은데 5분 사이에 요 얘기 좀 해볼게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정상국가, 문명국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근데 이 정상국가라는 게 사실 이게 노멀 스테이트거든요. 네. 영어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너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왜 그랬냐면 2004년에 부시 정권이 악의 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악의 축. 악의 축, 뭐 이란, 뭐 이라크, 북한 할 때 이 악의 축 발표를 할 때 그 이후부터 이제 북한이 뭐 3대 세습까지 오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게 지속된다 이러면서 실패 국가 이미지. 이론적으로는 failed state라고 해서 실패 국가 이미지가 강했는데 김정은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 이미지를 벗어나서 국제사회 당당한 이론으로. 이론일 뿐만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요즘은 전략 국가론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전략국가요? 전략 국가라는 건 주변의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기 그런 걸 갖고 있는 전략 국가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 북한 외교 전략의 변화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그 대외 문서 북한의 비밀 잠깐만요. 문서 화면도 봐야 되겠네요. 이 양반들은 떼거리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마중을 나가는 거죠. 이제 그 그렇겠죠. 시간이 지금 네. 9시 26분 10초 지나고 있으니까 예상 시각이 9시 30분이니까요. 지금 T1, T2, T3 지금 사이끼리 T2, T3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죠. 여기가 자유의 집과 한문각 사이를 잇는 최단 거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정됐다고 하고요. 이제 그쪽에 마중 나가는 지금 일렬로 지금 줄을 일렬로 서서, 서 있어요, 예,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떼거리로 가서 그 남쪽으로 넘어온 거니까 네네. 남쪽 인사들이 먼저 가서 서서 그 마중할 맞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그 딱 군사 분계선 앞에 바로 가서 마중하는 네.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뒤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음 저희 뒤에 깔고 있는데 중얼중얼 하는 소리들이 현장음입니다. 저기 선생님 이런 것도요. 네. 현장음입니다. 아 북한 쪽 아마, 카메라네요. 예, 자리를 그 기자들 사이에서 좀 비켜달라서 화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좀 비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툭하면 행정관이네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곳이요. 이 T 건물들과 자유의 집 사이에는 그 2차로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이 보도진이 지금 남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예. 북한 쪽 기자들인가 봅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쭉 서 있고요. 예. 예. 팔에 취재원 이렇게 써 있네요. 긴장됩니다. 예. 저 방송해야 되는데 화면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들 뭔가 화면 우리 라디오예요. 네.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정상국가 아. 뭐예요? 지금 화동이 등장했어요. 남자 그리고 김정우 위원장 화면 나왔습니다. 화면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측 언론에 공개가 된 거죠. 이야. 지금 판문각 여기 문을 나와서 지금 계단으로 지금 내려오고 오, 야. 떨리네요. 예. 저기도 떼거리입니다. 우리도 떼거리였고. 오. 같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단이 북한은 예. 경호원들이 쭉 먼저 쓰네요 앞쪽에. 앞쪽에 경호원들이 우리는 이게 경호원- 빙 둘렀어요. 예. 경호원이. 겹겹이 쌓인 경호죠. 북한 경호원들 잘 생겼네요. 호위 총국에 들어가려면은 네. 일단 그 출신 성부도 있고 충성부도 있어야 되지만 네. 일단 좀 이게 키나 네. 이런 외모도 외모도 좀 챙겼고. 많이 봐야죠. 와, 그러면 경호원. 혼자 예. 단독샷입니다. 단독샷 받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 두 같습니다. 분이 이제 단독 넘어왔어요. 아예 아닌가? 아,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 앞에서 있어요. 지금 두 분이 악수하기 직전입니다. 악수를 하셨습니다. 예. 군사분계선 사이에 두고 두 분이 만나서. 근데 지금 현장음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인사말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들리지가 않고 있네요. 잘 하겠죠, 그거야. 알아서.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하고 있고요. 화답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들리네요. 지금 넘어왔습니다. 네, 지금 방금 9시 29분 한 28초쯤에 넘어왔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고 있고요. 남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한 다리를 들어서 그냥 성큼 건넜네요. 김정은 위원장 얼굴 사이즈는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작습니다. 닮았습니다. 네, 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역시 최고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으로 김정은 한번 더 위원장이 넘어갔어요. 북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고 북쪽으로 한번 넘어갔어요. 다시 넘어옵니다. 다시 넘어. 예. 이 양반들이. 오늘 한 10번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 재미 들렸어요 아주. 왔다 갔다.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한 번 넘어갔다 다시 넘어왔습니다. 지금 나란히 걸어서 자유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지금 남측 그 수행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와서 박수를 받으면서 두 분 함께 걷고 그러나. 있고 화동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툭툭. 꽃도 수박하니 있긴 그 꽃을 또 김여정 부부장이 받아가네요. 여동생이 받아갔습니다. 버스는. 화동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가슴에 배지를 달았네요. 한반도 배지를. 그 남자의 헤어스타일이 좋네요. 자, 드디어 빨간 카펫을 밟고 이동을 합니다. 지금 전통 호위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동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카페트를 기준으로 양쪽에 지금 그 의장대가 서열해 있고요. 그 사이를 부정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자 하는 현장음이 좀 들리시나요? 저희도 TV 보느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뭐 말을 하긴 해야 해요. 현장을 좀 들어보시죠. 전통 의장대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부정상이 우리 전통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공식 파명 행사가 열리는 판문점 광장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걸어가시는 동안에도 계속 담소를 나누고 계시고요. 무슨 말 하고 가실까요? 글쎄요, 냉면 얘기하고 있어요. 날씨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실까요? 냉면 문제를 꼭 합의에 이뤄줬으면 좋겠네요. 중요 이제인데.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의외로 굉장히 쾌활해 보여요. 네네. 젊은 나이라. 그래서 워낙 행동이 크기 때문에 오늘 만날 때 악수가 아니라 뭐 포옹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예상도 있었죠. 근데 악수만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입은 옷 있지 않습니까? 저 인민복이라고 하나? 인민복이죠. 양복을 입는 경우는 없어요? 양복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국가 행사나 중요한 행사 때는 반드시 이 입는 사회주의 이 취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민복을 큰 화면으로 보니까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스트라이프가 좀 들어갔네요. 옷감에. 약간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 그런 것 같네요. 그런가요? 또 그런 효과까지. 예. 곧 공식 행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행사시고요. 두 분이 발걸음을 맞추면서도 기분이 좀 뭐랄까 짜릿하실 것 같아요. 많이 긴장되실 것입니다. 2000년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 능숙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나게 긴장하셨던 거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표정이 환했는데 지금 약간 근데 점점 예, 이제 얘기를 하러 가야 심심해지십니다. 되잖아요. 예, 예. 단상에 올라서 한마디씩 하실라나? 두 분도 상당히 긴장을 하시겠죠. 네. 그렇죠. 단상이 올랐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 사연하는군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저 장면을 보고 있을 거예요. 상당히 긴장해 보이고 네, 흥분했어요. 호흡이 조금 가빠 보이고요. 네, 흥분한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감정적으로 벅찬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임무가 막 네, 남쪽에 내려가가지고 처음이잖아요. 최초죠. 남쪽에 군대가 지금 환영해 주는 거거든요. 약간 눈시울이 붉은 느낌도 그런 것 좀 같은데요. 나네요. 예. 네, 약간 우는 듯한 표정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약간 감정적으로 그런데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손을 들어서 사회를 받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군 필수권자로 이제 경례를 받는 것이고 경례까지 할 수 없겠죠.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감정적인 어떤 복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두 정상이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으로는 북한의 공식 수행원들이 보이고 있고요. 저도 그 사이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육해 공군의 사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바깥에 PD와 작가들이 우리를 안 보고 있어요. 맞아요. 저분들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지금 자기들 일을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이들은 해라. 전부 다. 아니 여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 밖에도 TV를 보고 있고 여기를 안 보고 저희도 밖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금 TV만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 관심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 청취자들은 녹음으로 좀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의장대의 연주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TV 그리고 잠시 라디오 뭐 지금 문자가 안 와요. 지금. 뭐 공식 중단하죠. 수행원들과 문자가 인사를 나누고 멈췄어요. 있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지나가고 있고요. 송영무 장관이 잔뜩 이제 내 차례인데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이어서 흥미적인 장면입니다. 남쪽 군대한테 환영을 받는 북한 최고 지도자. 이게 진짜 흥미적인 장면입니다. 진짜. 한 말씀씩을 꼭 나누시는 것 같네요. 다 얼굴을 알겠죠? 자, 이번엔 자리를 이동해서 북측 수행원 쪽으로 두 정상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네요. 리수영 노동당 부위원장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끝에 이어서 김정은- 이명수 총참모장, 이제 측 수행원들도 얼굴들이 다 익숙해요. 예, 이제 예. 자주 뵈가지고 반갑겠습니다. 여전히 눈에 띄는 건 김여정 부부장. 야, 눈웃음. 예. 김여정 부부장이 부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요? 리선거 많이 조금 야이셨어요. 야이였어요? 아, 두째를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그 뭐죠 1호 부장 할 때보다 많이 야였고 사실 네,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은 일을 신경 많이 네. 쓰실 일들 많이 한 것 같아요. 수행원과의 인사를 마치고 두 양반 얼굴이 다시 표정이 풀렸어요. 그러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 울컥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표정이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때도 못했고 아버지 때도 네. 못했는데 드디어 내가 여기 왔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수행단 쪽으로 가서 또 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 뒤쪽으로 예. 사진 찍자는 그런 것 같아요. 손짓을 보니까 포즈가 아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는 거 사진밖에 더 있냐 이런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남북 수행원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사진 한번 찍자. 아 남북 모두. 그래서 단상 앞으로 다시 예, 양쪽에 이거 계획이 수행원들이 없었던 보이게 것 같아요. 됩니다. 보니까 네. 그러네요. 계획이 없었던 왜냐하면 계획이 있었으면 바로 했을 텐데 네.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 네. 서로 지금 위치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남는 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 김정일 국무위원장 옆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 서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 옆으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 사실 있습니다. 전문가 이름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와 아 보기 좋습니다. 예.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정상은 계속 사진 찍히겠지만 수행도 다 같이 사진 찍힐 기회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이제 자유집에서 오늘 회담이 열릴 평화의 집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뭔가 긴장감이 그죠? 네네. 예. 표정도 그렇고. 기분 여유가 좋아요. 더 얼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팔 이 젓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걸어올 때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뭔가 보니까 태도 네, 그 반복해서 나올 것 같은데 벅찼겠죠? 클로즈업 한 사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예, 것 예. 같아요. 제가 얼핏 보기로는 눈물이 고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자 이제 평화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역시 계단에는 빨간 카페트가 동선으로 알려주게끔 깔려 있습니다. 패트는 왜 항상 빨간색이죠? 저럴 때? 이번에 뭐 푸른색을 깔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빨간색으로. 뭐 파란색일 수도 있고 녹색일 수도 있는데 왜 항상 빨간색입니까? 왜 이제- 레드 카펫이죠? 왜 저를 보고 질문을 그나마 뭐 지금 뭘 알겠어요? 눈에 잘 띄잖아요. 평화의 집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예상치 못한 박무영록에 예, 아, 글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볼펜을 집어 들었고요. 어떤 글을 쓸까? 예. 프리트한 분이에요. 프리트.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원처럼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앉아서 지금 뭔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진 찍히니까 표정 굳어진 거예요, 저는. 사진 찍히는 걸 항상 어색해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찍혔으면서도 아직도 어색한가 봐요. 네. 많이 쓰네요, 뭐가. 길게 쓰시네요. 중间묶고 있고. 이것도 상당히 역사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취재원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길게. 편지를 거의 편지를. 네. 한번 들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저 볼 수도 없고 저거. 자 오늘 저 북한산이라는 제목의 작품 앞에서 기념 취재 촬영하게 기자들끼리 됩니다. 방금 욕설을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이씨 뭐 이러면서 아유. 서로 화면을 가린다고. 듣기 좋네요. 저기 남북 간 카메라 기자들끼리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역사적인 남한과 상황이니까. 북한 기자 카메라 기자들이 경쟁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도 좀 봅시다. 다 카메라 기자들이 화면을 가려가지고 저희가 네네. 카메라 기자들 등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이 되는 북한산이라는 작품은 이제 남쪽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으로 왔으니까 명산. 잠깐만요. 특히 버스 운전 기사인데요. 저도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지금 운전 중이라 가지고 문자가 안 왔습니다. 현장 중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역사상 처음으로 남한의 땅을 밟는 북측 최고 지도자를 서울의 명산으로 초대한다 그런 의미로 이 북한산이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그 그림 앞에서 기념 촬영 후에 환담을 나누고 있고요. 코를 훌쩍 뛰는 거 보니까요. 네. 이 지금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본인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분명히 감정적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어서 눈시울도 접견실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CNN 화면이나 KBS 화면이나 똑같은 화면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끝났어. 없어 이제. 마치 기자들 우리에게, 돌아가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카메라가 기자들한테 네네. 한 얘기. 그럼 여기까지 중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회담 장면은 중계 안 하는데. 접견실에서의 만남과 회담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그 말 그대로.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그것을 방송되는 줄 모르고 네네.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을 향해서 끝났어 이제 없어 이제라고 전 국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다시 화면은 아까 김정은 네, 똑같은 위원장이 화면. 한 번 더 봐야 걸어와서, 되겠네요. 예, 걸어와서 두 정상의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마주보고 인사하고 악수하는 그런 모습. 네. 서로 각각 남쪽 네. 북쪽에 군사분계선 넘지 않은 상태에서 악수하고 한 번 넘어갔다가 다시 북한에 넘어가죠. 네. 네네. 재밌었습니다. 갔다 왔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엄지손가락을 상당히 많이 움직이셨네요. 신호인가요? 저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가죠. 예,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제안을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북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넘어갑니다. 예. 가려고 다시- 그러는데 예, 다시 한번 갑시다. 넘어가자고. 한번 넘어갑시다. 아, 그랬던 것 한번 같고요. 그러네요. 넘어가 보시죠.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표정.
마치 고무줄을 하듯이 네, 넘어갔다가 설명드릴게요. 화면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예. 넘어가서도 이렇게 얼굴을 꼭 상당히 손을 바짝 잡고,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셨고 다시 손을 잡고 넘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왔다가 남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네네.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네. 예정이 없이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가 네. 다시 넘어온 겁니다. 순간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쪽을 한번 쳐다보면서 네.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정이 없던 거였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재치 혹은 아이디어였네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쪽 북쪽으로 갔을 때 두 손을 꼭 이렇게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요게 네. 또 포인트 네. 맞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연출을 알아요. 네. 자, 밖에 스튜디오 바깥에 구름대처럼 서가지고 TV를 보더니 다 같이 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아 민통선의 대성초를 본다. 그 꽃이 네. 민통선에 있는 대성초였다고 하네요. 대성초. 어린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화동이 나와서 꽃을 전달을 했고요. 자, 계속 아까 똑같은 화면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뭐 이렇게 다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자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다 화면 보느라고 문자가 하나도 안 오는 것도 처음 봤네요. 다들 문자도 안 보내고 그거 보고 있었어요. 네. 좀 아까 20여 분 전에 하던 얘기 마무리할까요? 정상국가? 예. 네네네. 정상국가 뭡니까? 예. 아니 뭐 주목할 게 북한이 그 2016년 조선노동당 7차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그 결과 내용을 보고했는데 얼마 전에 그때 당시에 그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400만 당원이 400만 명이거든요. 했던 북한 당원이 400만 명이요? 400만 명이에요. 예. 300 정확하게 377만 정도 되는데 대강 400만 풍으로 이라고? 400만 명. 예. 400만 명으로 하면 통일원에서 어떻게 계세요? 심심하지 박사님이시잖아요. 않으세요? 북한만 하는 것이기? 간부 학습제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당 간부 학습제강. 네.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행보가 다 이미 그 전에 일전 권력을 안정화시키고 5년간 2006년에 이 36년 만에 당대회 하면서 이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대내 중심으로 해서 대외 전략을 자세히 안 봤는데 이번에 대외 전략을 다시 보니까 비공개 문서에 이 원래 이제 기치는 세계의 자주화예요. 근데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라는 국제 그 슬로건 밑에 이걸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업이 5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비공개 자료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뭐 자주성이나 뭐 국제적 정의, 뭐 비동맹 운동 이런 건 이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두 번째, 세 번째 가업 중에 둘째가 민주주의 및 반테러 전의 각성이에요. 두 번째가 북한에서? 예, 북한에서 아예 북한 그 평양 제가 그걸 뭐 연변대학이 북한이랑 그 거래 그 뭐죠 그 학술교류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연변대학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그 나눠준 친한 자료. 사람에게 나눠준 자료를 저희가 아는 사람 이렇게 통해서 네.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인권 옹호 및 세계화의 각성이에요. 와. 이게 이미 2016년에 이걸 과업으로 이제 세계 자주화를 위한 김정은 시대인 2016년에 16년 7차 당대회 때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외에 그 당 학습제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북한은. 그래서 당 고위 간부, 중간 간부, 뭐 일반 주민별로 다 학습제강을 하는데 이 고위 간부 당 간부들에게 따로 그 토론 시간이 있었어요. 토론 때 발표를 했던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였는데 그 인쇄물을 한부를 받아서 그걸 보니까 이 외교 전략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테러. 및 반테러 전의 각성. 그러니까 간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북한도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테러 국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반테러 전에 대해서 이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세 번째가 인권 옹호. 우리 원래 주체 사상의 본원은 사람 중심의 사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인권을 가장 옹호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뼈 아파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권 옹호 및 세계화의 각성이라는 게 이제 세 번째 과업이 세계화. 생소한 단어들이네요. 네. 그래서 세계화는 이미 교육이나 과학기술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영어로 전환했다면서요. 그렇죠.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그 우리 교과 개정에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가 7차 교과 개정할 때 창의 교육하면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하게 토론해 봅시다 뭐 이런 거로 나오고. 그다음에 교과 개정 자체 내용에 그 칼라
올 칼라로 또 그 교과서 다 개정했거든요. 올클라로요? 네, 12년제 교육 원래 11년제 그 무상교육 원래였는데 2012년에 12년제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 14 준비를 거치면서 14년에 전면 다 12년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때 그- 이미 국제화와 세계화가 그 교과 내용에 들어가요. 박사님 어쩌다가 북한을 공부하게 되셨습니까? 네? 어쩌다가 북한을 공부하게 아, 제가 북한을 가장 잘 몰라서 가장 잘 모르는 것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언제요? 네? 언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대학원을 들어가서 대학원에? 직업으로서의 공부를 하겠다, 직업으로서 학문을 하겠다 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왜냐면 북한을 가서 선택하지 뭐 않을 성격이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왜 네. 북한 사람들이 저 되게 좋아합니다. 그 좋아할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해요. 사실대로 막 얘기하니까. 탈북자인 줄 아는 사람들. 탈북자들. 약간 어투에도 약간 북한 말이 약간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 탈북민들 많이 만나다 많이 보니까 만나다 뭐 보니까 그런. 저도 그래서 말투 듣다가 혹시 부모님이라고 물어보려고 해도 그게 너무 오래됐는데. 저희 부모님은 네. 다 전라도 정읍과 순창. 탈북민들하고 워낙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말투를 좀 배우신 거군요. 그래서 친구죠 뭐. 친구. 네. 네.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면담도 하고. 아니 지금 박사님을 연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알 이런 거. 어쨌든 대학원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정하신 거예요? 정치학이죠. 정치학 중에서 네. 비교 정치 중에서 이제 북한을 북한이랑 이제 비교 정치하는 비교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북한이랑 이제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 체제 몰라. 그러니까 지금 그 박사님이 라디오에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북한을 너무 몰라요. 박사님 저희가 발굴했거든요. 예, 발굴해서 저 한번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예. 멀어서 안 돼요. 그 진짜 저는 도봉산 산 밑에서 삽니다. 도봉산 산 밑에서. 여기 오는데 지금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야 되는. 아니 회사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회사하고. 근데 또 제가 네. 사생활을 되게 중시 여겨서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여기 나오신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유명해지셨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박영자 그러면 다 노인인 줄 알아요. 왜냐면 이게 제 이름이 원래 박정희였어요. 박정희요? 네, 제가 1970년생인데 저기 어머님이 어렵게 아들인 줄 알고 미리 이름을 박정희라고 받아놨는데 그때 그 호적계에서 대통령 함자라고 1970년 그래요? 네, 순창군에 저희 호적을. 큰아버님이 이장이셨는데 감히 대통령 이름을 이렇게 쓰느냐? 대통령을 그것도 여자가 내가 피해야 쓴다고. 피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름을 그러니까. 그래서 오, 마음대로 바꿨대요. 그래서 저희 그래요? 초등학교 야. 들어갈 때, 저희 국민학교 들어갈 때 예. 영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정이라고 이게 불러. 다 정이라고 알죠. 박정희라고. 박정희. 뭐 박정희도 만만치 않지만 영자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른이신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이미 유명해지셨고요. 그래서 정상국가는 뭡니까? 설명을 끝마쳐 주셔야죠. 예, 정상국가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북한에서 국제사회, 말하는 정상국가는 북한에서 스스로 정상국가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 자기 우리끼리 정상국가인데 우리가 정상국가라고. 정상국가. 아니 문명국가라는 얘기 쓰잖아요. 예, 문명국가는 과학기술이 아주 발전하고 선진국 수준의 문명 수준을 노리는. 그래서 가장 기본이 과학기술, 그 다음에 교육개혁,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이었거든. 인민보건. 네. 이거였는데 이제 보건은 아직 이게 자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고 있고 지금 중심적으로 하는 거는 그 과학기술 발전하고 교육개혁하고 체육. 체육. 예, 네.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이 IT 쪽에 좀 밝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스위스에서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세계화 흐름이 이 정보기술,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인지하죠. 북한이 그렇게 생각같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빠르게 그 인식을 합니다. 워낙 부정적으로 우리가 예. 묘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랬잖아요. 네. 북한은 뉴스. 북한 주민들의 평균적인 남한에 대한 인식은 남한의 의식주 구조라든가 혹은 뭐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북한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남한이 잘 산다는 건 알아요. 네. 잘 산다는 건 아는데 근데 이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막 그 소란스러운 사회. 소란스러운 사회 맞죠?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네, 그리고 자꾸 대통령 말을 안 듣는 사회. 만든 말은 만든 말이죠. 네, 왜냐하면 탈북민들 상당히 북한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나 뭐 네, 어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예. 그분들조차 자기는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왜 예. 대통령을 욕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거 원래 어떤 대통령이건 간에. 제가 많이 찔리네요. 예, 어떤 대통령이 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아니 예. 국가 리더가 한번 그렇죠. 결정했는데 예, 이게 그걸 그런 왜-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다당제 시스템을 아직. 그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네. 시끄러운 사회, 많이 싸우는 사회 또 있나요? 제일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또? 적응 안 되는 게 일단 노동 강도가 너무 세죠. 아, 맞아. 한국에. 그거는 전세 우리나라 노동 강도가 얼마나 센지는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정말 일 많이 예, 하거든요.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눈치를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안 좋은 문화 중에 사람 파악하려고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짱 본다고 얘기하는 왜 계속 사람을 탐색하는 안 좋은 그 서로 위아래들 이렇게 서열 좀 나눠야 것도 되고 있고, 예. 뭐 하는 솔직하지 그런 못한 거죠. 그렇죠. 아 북한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서로 솔직히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뒤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다. 뭐 그런 그런 거 얘기 많이 합니까? 많이 하죠. 탈북민들이 적응하면서 제일 힘든 거. 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느냐. 일을 많이 해도 좋은데 네.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게 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다. 그 보통 그 북쪽 사람들의 그 성품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뭐 속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말하는 법이 거의 없이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래도 이야기를 되는 하고, 사회에 살았던 거죠. 그렇죠. 뭐. 한번 네.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그냥 이거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는 우리보다 거고 좀 하는 심플한 그런- 사회인 거 그런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런 북한의 거 시험은 객관식이 없습니다. 논술입니다. 다 이렇게 말로 하거나 다 논술이에요. 그래서 1, 2, 3 찍는 게 없어요? 네, 이런 객관식이 아니고 말을 잘해요. 다 이렇게 맞아요. 모든 걸 퀴즈식으로 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쫙쫙 말 잘해요. 말 잘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다 얘기하는 됐어요 방식으로 이제. 해서. 끝내야 되네요. 네. 웃고 즐기는 사이에 30초면 끝나는 거 맞죠? 오늘 뭐 맞나요? 자칫날 네? 바깥에서도 언제까지 해요? 끝나는 뭐 시간을 그게- 몰라요.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더 하셔야 된대요. 어디까지? 네. 언제까지? 시간을 알려줘야지. 계속해라고 지금. 네. 네. 예. 사람들이 참 막하네 방송을. 언제까지 끝내는지를 알려줘야지 내가 나을 텐데 지금 다음 게스트 잔뜩 서 있는데. 네. 자. 사실 시간- 생중계가 예. 9시 반부터 해서 10시 반까지 저희는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네. 중간에 접견실에 이제 그 회담을 들어가시면서 비공개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네, 저희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예, 네. 중간에 이렇게 약간 붕 뜨는 그런 느낌이 똑같은. 드네요. 그럼 그 송정희 아나운서 어떡 합니까 이제? 저희는 다 재미 보고 빠지는데 네, 저희 12시까지. 지금 우리 방송하기로 한 게 10시까지잖아요. 저희는 10시까지죠. 그런데 왜 지금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저희 다음 분들도 와 계신데 10분만 더 하라고. 10분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대체. 하죠 뭐. 자 그러면 그냥 10분만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갑자기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 황교익입니다. 예. 네, 저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입니다. 통일연구원의 박영자입니다. 네, TBS의 송정입니다. 10분 넘겨놓고 이렇게 자기 소개를 왜냐면 다들 정신없이 들어가지고 누가 나오는데 신경도 안 쓰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끝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냥 15가 15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네요. 예. 오늘 뉴스도 없습니다. 아, 방송이 그렇구나. 아무렇게나 막 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한 분 더 들어오는 이거 양지열 변호사가 또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예. 양지열 변호사 자리도 없어 서서 하려고 그러나? 예. 양지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사실 제가 진행인데요, 10시부터 예. 안 나가셔서 지금 의자 없이 그냥 마이크를 들고 10시부터는 송정희 아나운서와 원래 예. 양지열 변호사가 지냈었죠. 예, 네네. 그런데 예. 명패가 걸리적거려가지고 좀 치우죠. 이거 앉을 자리가 없는데 왜 이런 걸 놔두고 있지? 네. 부원장 명패가. 예. 자 지금 그래서 두 시간대에 진행자가 지금 겹쳐서 지금 짝꿍대에 있는 상태고요. 예. 빠져야 되는데 지금 뭐. 박영자 연구원님, 이제 박사님, 네. 저는 박사님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대표님도 들어오시고 네. 아 예. 지금 TBS 대표님께서 들어오셔서 대표님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예, 계속 늘려가는 걸로. 지금 방송 중인데 대표님 옆에서 지금 자꾸 방송 뭐라 하셔갖고 예. 소리가 들어갔네요. 예, 늘리라고 네. 하여튼 오래 하라고 합니다. 피곤해 쌓이는 죽겠는데 거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제가 새벽부터 지금 뛰고 있는데 장사된다고 지금 계속 하라는 거거든요 대표님이. 예. 아, 음악이라도 그런 거 하나 틀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 9시 29분에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교환했고 그 만난 순간에 그 내외 신자들이 옆에서 박수를 그렇게 많이 쳤대요. 계속해야겠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의장대 사회를 받았고 기념 촬영을 했고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방명록에 이제 뭔가를 되게 길게 예. 예, 작성을 내용 하셨고, 궁금해요. 네, 그리고 하영 이제 검색 좀 해봐요. 접견실로 이동해서 문이 닫혔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비공개 지금 회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생중계도 지금 현재는 끊긴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앞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 두 가지는 하나는 남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넘어간 거. 또 하나는 그 사열대 위에 그 단상 위에 올라갔을 때 울컥. 울컥. 네. 울컥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멀리서 봤는데 밖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화면이 큰 화면으로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분명히 붉게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얼굴 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북받쳤어요. 긴장했을 때는 북받친 그런 얼굴이 보여서 아니 저렇게까지 사실 그런 말도 한 것 같고 저는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죠. 사실은 할아버지가 온 이후로 처음 온 거 아니겠습니까? 3대째 만에. 할아버지가 언제 온 적? 언제 할아버지 김병일 김일성 김일성이 형이 온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언제? 언제 왔어요? 그 한국 전쟁 전쟁 당시에 중에 아, 그때는 온 게 아니고요. 온 게 아니고 전쟁할 때예요. 서울에. 어쨌든 왔다 갔잖아요. 방송이 아니고 전쟁. 어쨌든 다녀온 건 맞으니까. 모자라요 정말. 지금 생방송 중에 지금. 아 지금 나왔네요 내용이. 방명록의 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적었다고 저희 PD가 인터넷 검색해서 방명록 이렇게 쓸 때 네. 글씨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썼다 이렇게 지울 수도 없고 되게 긴장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문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고. 맞- 김정은 이게 그 필체 다 그 연습을 하는데요. 네. 되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아. 사로 사선으로. 그걸 그래요? 뭐 박사님 뭐 훈련시켜요. 북한에서는 태양체, 백두체 이렇게 네, 그렇게도 봐요. 아, 그래요? 위로 치솟아 자기 올라가는 문체를 다 훈련시켜요? 훈련 받죠. 훈련을 시키고 북한 네. 주민들로 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글씨체를 따라쓰게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김정일 위원장 글씨는 굉장히 멋있게 막 슉 날아가듯이 이렇게 쓰는 게 있죠. 그래서 어디 뭐 벽보 같은데 이런 데 많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그죠? 네, 김정은도 벽에다. 그렇게 그 필체 어. 수령체라고. 같습니다. 수령체요? 아, 그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 내려왔을 때도 네. 보통 여자분들 글씨체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던 게 맞아요. 저 글씨체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고 그래서 통일가게 김일성 글씨를 써놓은 것도 그 글씨체 때문에 써놓은 거죠. 그렇군요. 왜? 자꾸 갑자기 문자 문자 올라오는 거 보고 얘기하라는 이게 어디 올라오는 문자예요 이게? 앱인가요? 그 아마 사장님이 보는 그 앱 같은데요. TBS 공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왜 진행자분께서 그거를 저는 처음 제대로 봐가지고요. 예. 이제 TBS의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예, 네. 거기에 올라오는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심심한가 봐요. 다들. 저는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심심한가 보네요. 예. 하영 선수는 뭐 하냐고 자꾸. 예. 하영 선수는 원래 큰 용도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검색하고 계십니다. 아까 검색. 그 분단 그 분계선을 너무 최초에 내면 네. 예, 그걸로 거의 본인 역할 충분히 해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울컥하는 장면을 제가 그렇죠. 찾았죠. 예. 예. 다들. 자 성정의 이게 좋은 사람들 시간이죠 여기가. 네네 지금 3부 진행됐을 시간이 제가 아니고 뉴스 방송- 시간이군요. 예. 방송 끝나고 갈 때마다 듣거든요. 예. 이게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나하고 있잖아요. 상극인 방송. 읽을 수가 없어. 예. 네? 댓글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엄청난 예. 댓글이 달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달리네요. 이렇게 되나요? 화면에는 저 그 김정은 위원장 아까 썼던 게 글씨체가 그대로 나왔어요. 글씨체가 중계가 되고 있는 사진을 찍었네요. 네네. 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멋있네요, 평화의 글씨체.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저런 폰트를 연습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네, 받아요? 그 옛날에 우리 한글 평화의 그거 시대. 네네. 글씨체 하듯이 훈련을 받습니다. 왕 수업 하듯이 그렇죠. 그 중에 하나군요. 네. 본인이 쓰는 글씨가 다 인민들이 보게 되니까. 그럼요. 백두체요? 수령체? 수령체라고 김일성은 태양체라고 불렀고 김정일은 백두체라고 불렀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좀 뭘로 부릅니까? 아직은 이름이 장명을 하나 이름이 해주죠 우리가 여기서. 냉면치 어때? 냉면치. 냉면체를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각이 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직도 자기 우상화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점 제가 여쭤보려고 잘 그 말 지적해 주셨어요. 본인을 낮추는 표현이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경제 문제가 또는 뭐 북한 아니 그러니까 중국 그 이번에 중국 버스 사고 났을 사고 때. 났을 때 표현이 뭐였죠? 사죄였죠? 사죄한 속죄였나 사죄였나? 속죄였어요. 속죄란 아니 속죄. 애도의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 속죄라는 중국 표현까지 쪽에다가 썼더라고요. 속죄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김일성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인민들이 다쳤을 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막 손잡아주고 김일성 때는 있었고 김정일은 은둔자. 샤이했죠. 그러니까요. 김정일은 그래서 이 차가운 도시의 남자 분위기라서 선전도 그렇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자기 목소리도 안 내보냈는데 아 목소리도 안 내보냈어요? 예, 목소리도 안 내보냈어요. 아 그래요? 예. 방송으로 본인의 목소리조차 예. 그 신년사를 절대 직접 안 했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김일성 시대처럼 그래서 목소리도 좋잖아요. 좋아요. 예, 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훨씬 더 많이 닮았다 그런 얘기를 그게 하더라고요. 만난 적은 없는데 예. 수업을 받은 거죠. 할아버지 영상도 보면서 그렇죠. 직접 수업을 받는 거죠. 혈통 우리 혈통이라는 예, 것 예. 그리고 이제 그 인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 목소리 그래서 일부러 살도 많이 찌웠거든요. 일부러 예. 그래요? 원래는 날씬한 체형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사진 보면 그 저도 비만이 어렸을 때 아니에요. 날씬했거든요. 그 초기에보다 그 일부러 꼭 찌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바쁘다 보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2012년 이후부터 40kg는 지금 한 30-40kg 쪘어요. 예, 2012년보다는 확실히 살이 붙었어요. 2012년 예, 처음 그 들어왔어요. 집권하고 나서 예. 어느 순간 그때가 한 80kg면 지금 120kg. 아이고. 그래서 일부러 찍은 것이다. 처음에 이거 젊으니까 풍채로서 할아버지 같은 이 모델 잡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는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되고. 처음이 어렵지. 처음이 어렵지. 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처음이 그러면 어렵지.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배 나오고 뚱뚱한 사람 남자들이 좀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한참은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다시 근육질 남자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요? 한참은 또 그런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호했죠. 풍채 있는 분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여러 해외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근육질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요즘엔 또 다시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김어준 공장장 같은 스타일 먹힙니까, 북한에서 그러면? 먹힐 수 있을까요? 먹힙니다. 예. 북한에서 먹힙니까? 훌륭합니다. 저런 헤어스타일도 북한에 있나요? 저런 헤어스타일은 외국인 아니면 없고요. 그렇군요. 예. 특이해서 한번 이야기 걸어볼 것 같습니다. 그 수염은 어때요? 북한에서 수염은 어떻게 받았어요? 수영은 괜찮은데요. 네. 보통 근데 단정하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북한 네. 사회주의 네. 그 도덕 기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막 기르고 그러지는 않은데 그 정도는 뭐 받아들여줍니까? 크게 뭐 머리카락 길이만 조절하면 됩니까? 보안대에 걸리지는 않는 것이요. 보안대. 아 유튜브 라이브로 13,000명이 한꺼번에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뭔가 댓글을 막 올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서 안 읽어드리고 있어요. 예. 네. 그거 지금- 올리세요 계속. 예. 자유의 집 앞에 있던 카페트를 치웠습니다. 여기 없어졌죠. 그러네요. 끊겼죠. 그러니까 계단에 있는 카페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치우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저 아까 중간에 보니까 그 빨간색이 왜 자꾸 까냐고 그랬는데 네. 원래 레드 카펫이 처음 유래된 건 그리스 때부터 유래가 됐다고 하고요. 그때는 신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었거든요. 검색해봤구나. 네, 검색해. 그렇죠. 검색했죠. 시사상식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아시는 포털에서. 여기서 저희가 다음 게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장례 정리를 지금 일단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방송하면서. 네. 자 지금까지 하영 기자 소개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교익이었습니다. 사실